네. 야, 되게 들어갔을 때 보이는 시각적인 게 되게 엄청.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용산에 살고 있는 자취 7년차 김수지라고 합니다. 되게 책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그 동화책을 진짜 많네. 맞아요. 네. 그림책 좋아하고 그림책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림책을 그리시는 겁니까? 그림책 그리고 있지는 않고요. 그림책 테라피스트라고 해서 저는 어른들 대상으로 같이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봐도 되나요? 네,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거 숲속 떡갈나무에는 제가 읽는 겁니까 보통? 그렇게 읽지는 않고요. 책들을 잔뜩 쌓아놓고 자유롭게 읽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문장이라든지 그냥 자기가 느낀 점들을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따가 저도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자취남님을 보여드리기 위한 책을 그래요? 생각은 해놨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촬영하면서 네. 조금 얘기를 좋습니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동으로 치면 서빙고동이라는 곳이고 근데 왜 네. 여기 사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서울로 직장 때문에 올라오게 됐는데 그때 신사 쪽에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신사 근처에 강남 쪽은 네. 집값이 너무나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강북 쪽에서 회사까지 가기 네. 편한 동네를 찾다가 이 동네를 알게 됐었고 저는 1억 이하의 네. 투룸에 살고 싶다라는 그 뭔가 저만의 목표가 있었어요. 와, 여기가 1억 언더예요 그러면? 네네. 오, 신기하다. 지금 2023년이거든요. 2023년. 와, 되게 신기하다. 제가 이제 내려서 이제 조금 걸어오는데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역도 잘 없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럼 어때요? 이 동네 살아보시니까 이런 거 좋고 이런 거 좀 아쉽고. 제가 처음 심지어 여기 왔을 때는 편의점조차 없었어요. 아, 그래요? 구멍가게 있잖아요. 그런 가게만 있을 정도였고 지금에서야 이제 조금 편의점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이제 조금 몇 가지가 생겼을 곳이어서 편의시설이 중요하다. 뭐 이런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많이 없고 굉장히 몇십 년 된 빌라 다가구 오래된, 다세대 맞아요. 주택들만 이제 몇 개 있는 이제 그런 곳인데 근데 실제로 살아보시니까 네. 좀 어떻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계속 살았었는데 그럼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강원도에서 오래 살았었어요. 근데 자연하고 상관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서울에 오니까 너무 이 빌딩 숲에 사는 거가 쉽진 않더라고요. 너무 뭔가 네. 쉽지 않죠. 그쵸. 아무리 멀리 시선을 봐도 건물이 겹겹이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5분 정도 걸어 나가면 한강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의 안정감이랄까? 내가 원하면 언제든 고향 같은 나갈 수 있다는 느낌이겠다. 언제든 갈 수 있다는 그런 조용하고 그냥 특별할 거 없는 소소한 동네 이런 분위기도 좋아해요. 그림책 테라피스트 네. 이제 분이라고 하셔서 되게 그림같이 뭔가 집을 되게 예쁘게 해놓으셔갖고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되게 비쌀 줄 그래도 알았는데 비싼 동네 옆에 사는 소박한 동네. 아. 근데 여기가 많이 파묻히지 않은데 약간 지층이어서 그래요. 여기가 요만큼 이렇게 묻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등기상으로는 지층이에요.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1억 언더면은 9,900이 막 이래요? 아니요. 더 네. 위치예요? 8,000? 8,500. 제가 이제 살면서 한 번은 동결해 주시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올라갔는데 반전세처럼 그냥 그 5% 이렇게 해서 42,000원 그냥 정도 내고. 그래서 집 구조를 설명드리면 여기 화장실, 방, 거실 겸 주방, 이제 방이 하나 더 있는. 여기가 총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12평, 13평? 그러면은 여기 막 이런 인테리어를 다 하신 거예요? 그쵸. 약간 사실은 이런 테두리들 있잖아요. 이것도 옛날 집에서 보통 보면은 그 옥색 아시나요? 옥색으로 네. 있었던 것도 다 칠한 거고요. 문이나 이런 데들. 그러면은 셀프 인테리어를 꽤나 많이 하신 거네요. 막 엄청 거창한 걸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예쁘게 바꾸고 싶은 것들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현관에서 잠시 얘기를 해주세요. 현관에서 네. 뭔가 이 고기는 이렇게 꾸미고 바꾸신 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관을? 저는 커튼이라든지 네. 이런 소품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여기 커튼을 뒤에도 친 보면은 거예요? 네 커튼 후에 이렇게 대략 분위기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 부분만 가리는 게 아니라 커튼 같은 걸로 좀 면적으로 하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뻐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방금 이제 없다가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화이트랑 우드톤으로 많이 꾸며놨었거든요. 근데 약간 문이나 이런 것도 약간 톤이 안 맞거나 했을 때 액자라든지 이런 태블릿 천, 포스터 이런 걸로 이런 좀 거 꾸며놓고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진짜 못생긴 오래된 옥색 신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그거부터 없애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인테리어 하는 부분을 허용해 주시긴 했지만 추가되는 부분이 만약에 내가 있는 걸 없앴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채워넣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 옥색 없애는 대신에 이걸로 바꿨어요. 네. 그 대신 요거는 이제 떠날 때 두고 가야 되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기는 그냥 신발장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저희 아빠 존인데요. 제가 워낙에 집에 이제 다루는 것들을 네네네. 직접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아버지가 해주신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빠의 공구도 있고 그냥 여기는 수납장이 저희가 사실 많이 부족해요. 이 공간 안에.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수납장 겸으로 이렇게 쓰고 계신. 요거는 조명을 이렇게 다신 거예요, 위에? 제가 한동안 좀 조명에 이제 미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쪽에도 이거를 이렇게 요것도 네, 이렇게 주방 등 바꾸시고. 같은 경우도 바꿨었었고 이거 확실히 조명만 조금 바꿔도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맞아요. 여기도 주방에서 보통 보는 그 네모나고 불투명한 그게 있었었고 네. 주방 등도 사실 같은 그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왜 얘를 여기를 쏘게 했나요? 보통 이거 신발 신을 때 밑에를 쏘게 하잖아요. 저희 집은 무조건 중요한 게 예쁜 곳을 보게 하는 거. 그래서 액자랑 그냥 여기 예쁘게 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무대 조명처럼 하이라이트 쏘는 맞아요. 옷 거는 거를 여기다가 또 두셨네요, 바로 앞에. 가끔씩 이제 프로그램을 제 책방에서 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네, 그럴 때 네네네. 이제 사람들이 좀 오다 보니까 짐이라든지 이런 걸 놓을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화장실이라서 화장실을 좀 먼저 찍어볼까요? 네. 혹시 이 옥색이 이 옥색이었나요? 거의 이런 톤에, 요런 톤에. 그러니까 사실은 네. 여기가 변화가 가장 적은 곳이거든요. 왜냐면 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셀프로 하기엔 너무 좀 큰 일이어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입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얼마 전에 달았는데. 천 요런 거 이제 붙이시고. 네, 맞아요. 이거 여기 여니까 좀 예전 느낌이 난다. 그쵸. 확실히. 요런 건 가리고 저런 거 이제 걸어 놓으시고. 네, 깔끔하게 그래도 보이게 하려고. 근데 진짜 최소한의 그걸로 저 최대의 효과를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금액대가 진짜 메리트가 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집 구할 때 이 동네는 사실은 검색조차 안 해보는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초는 사실 저희 집 옆에 쪽이고 여기는 아직 재개발로 좀 묶여있는 지역이어가지고 집이 전체적으로 저렴하긴 한데 근데 여기는 그렇게 집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뭔가 실거주자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중에 팔려고 묶어두시거나 그런 뭔가 분들이 그런 것 많겠죠. 같아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네. 야, 되게 들어갔을 때 보이는 시각적인 게 되게 엄청 좋다. 여기는 제가 이제 침실 겸 작업실 겸 그냥 쉬는 저만의 방이에요. 처음에 이 소파를 살 때 당시에 나 이제 진짜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이 공간을 좀 꾸며놨었어요. 작업하거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 보시면은 거울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거울이네요? 네, 거울장. 오. 제가 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거울로 좀 많이 활용해서 좀 넓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예쁘게 해놓으셨네요. 모든 것들이 좀 눈의 만족을 저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감성하게, 감성 있게. 그럼요. 야, 책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쌓으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인 어긋하게, 거잖아요. 맞아요. 오, 되게 옆에 이것도 다신 거죠? 요거. 맞아요. 이거 다니까 진짜 이것만으로도 엄청 달라진다, 분위기가. 맞아요. 이거 꼬꼬핀으로 한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도 괜찮나요? 얘는 조금 무거워요. 근데 네. 저는 있는 거 활용하느라고 썼는데 이것보다 좀 더 얇은 것들 하면은 이렇게 분위기 정도 주는 걸로는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화장대면은 사실은 작은 거울을 넣어도 되는데 여기도 일부러 큰 거울을 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공간을 어떻게든 넓게 보이겠다는 그렇게 한 열정이. 네네. 맞아요. 그런 열정이 있죠. 뒤에 청소기가 힐끔 보이네. 여기 청소기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뒤에는 청소용 야. 부분들이 와. 얼핏 보면 모르게 근데 다 찾아다니시네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저기 책방에도 되게 큰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중 아닙니까? 여기에도 있고 거기도 있고. 근데 왜 여기다가 이런 걸 놓으셨어요? 저기가 사실은 처음 왔을 때 제가 꼭 모임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했던 건 아니고 작업실로 친구들하고 놀고 그런 걸로 만들긴 했는데 그거에 전용이 완전 되다 보니까 제가 저쪽에서 아예 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테 방 한 켠을 그냥 아예 내준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투룸인데 거의 원룸처럼 살고 있는. 그렇죠. 여기까지만 쓰시는. 여기가 다 내 방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조명을 이렇게
놓으셨어요? 레이등 달아서 조명들 위치를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픽스되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방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바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조명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게 공간을 활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얘도 사실은 이렇게 다 키면은 더 환하게 보통 약간 조금 평소에 침침하게 있다가 부모님이 오시면 왜 이렇게 눈 아프다 불 켜라 이러시면 키는 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얘네 이제 이 위치들을 옮길 수 있고 이제 잠잘 때 키는 등이어서 얘네들도 다 각각 이렇게 껐다 키고 따로 할 수 있게. 조명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뭐 10만 원 전후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오 그래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뭔가 이런 거 설치하고 이런 게. 네. 이거 등 설치할 때는 오늘의 집에서 기사님 부르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등 설치했었거든요. 네. 오, 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옷장 볼 수 있나요? 여기는 긴 옷들 서랍장이 이렇게 있게. 네네. 옆에 층 같은 경우는 보면 또 나머지 짐들 넣는 곳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뭔가를 이렇게 숨겨서 넣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롱을 하면은 어떻거나 그런 한 칸 정도는 또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쓸 수 있어서 원래는 이걸로 이렇게 칸칸이 싸서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무너졌거든요. 이게 뭔데요? 이렇게 늘려가지고 압축봉으로 약간 이런 면 같은 걸 해서 여기다 이제 서랍들이나 이런 거 넣을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수납장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 칸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원래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게 다 무너져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거를 동네 길거리에서 주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네, 한번 그래서 이걸로도 한번 해봤어요. 말씀해주신 딱 맞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저런 걸로 설치를 해서 뭔가 올려놓아도 괜찮겠네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거울 이렇게 많은 집을 제가 별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촬영을 하는데 보통 제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나와요. 아니 안 걸리게 하겠는데 계속 나와요. 사실은 이 공간 안에서도 역할이 되게 많잖아요. 나 책 읽는 공간으로도 쓰고 싶고 나 작업하는 공간, 침실 공간, 옷장, 화장대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러그를 사용해가지고 그래도 나름의 존을 형성해준다라든지 분리의 느낌들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내가 내 공간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보는 공간이 이렇게 각도로 봐도 예쁘고 이렇게 각도로 봐도 예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쪽으로 나가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거실 겸 주방. 근데 밥을 잘 해드시나 봐요. 잘 해먹지 않고 엄마가 처음 이사 왔을 때 해주신 거여서 이게 참 신기해. 부모님은 뭔가 나간다고 하면은 저렇게 밥솥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잘 챙겨 먹으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쓰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밑에 바로 햇반이 어떻게 이제 냉장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혹시 양이 조금 적은 사골곰탕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대접이라기보다는 그냥 국처럼 너무 좋다. 요 사이즈가 되게 좋다. 네. 냉장실은 되게 뭐가 많네요. 엄청. 집에서 그래도 음식을 진짜 자주 해 드시나 보다. 자주 해먹진 않고 요즘에 매주마다 반찬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시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반찬을 시키면 이런 거가 오는 겁니까? 네, 맞아요. 어때요? 실만족도? 나쁘지 않게 오는 반찬이 다 마음에 들진 않아도 괜찮다? 느낌 정도? 보시면 여기 또 이게 자취나님이 보여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네. 여기도 거울이 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여기가 원래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처음 왔을 때쯤에는 검은색을 좀 극단적으로 싫어했어요. 뭔가 무드를 해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검은색을 없앨 겸 이왕이면은 또 여기도 좀 더 넓어 보이라고 이거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붙이신 거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그냥 깔끔하고 공간 보이고 넓어 보이고.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말리는 곳이죠? 네. 이제 설거지하고. 저희가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한 칸이면 조금 부족할 때는데 두 칸이고 그리고 저는 이 물 빠짐이 고여져 있는 게 너무 싫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는 게 싫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얘는 이 기울기가 있어서 알아서 밑으로 이제 빠져요. 너무 편하고 좋다고 생각했고 이거 키친타올이랑 휴지예요. 이것도 여기에 달려있으면 편하기도 하고 또 아무데나 늘려져 있는 것보다 좋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쌀통인데 이거를 레버를 한번 돌리면 1인분씩 여기 안에 딱 나와요. 그래서 밥 계량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너무 편해서 좋아요. 여기 주방 옆에 만약에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좀 심심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그 뷰로 데스크라고 해가지고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한 요 모양의 가구를 말하는 건데요. 와, 이게 열 때 밑에 나무가 튀어나와요. 와, 엄청 신기하다.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요? 좋아하는 포스터 같은 거 사고서 액자까지 사려고 하면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너무 가성비 좋게 예쁜 액자 같아서 그렇게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콘센트를 연결해가지고 위에 단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만 따로 켰다가 껐다가
그러네요. 이게 지금 제가 쓱 보니까 이 커튼을 압축봉으로 이렇게 달아서 이 조명을 이렇게 연결해서 좀 가리고 이게 없다고 가정해보면은 그냥 바로 요 창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인생에 굳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예쁜. 기가 막히게 예쁘게 정말 잘 해놓고 사시는군요. 네. 여기가 사실은 밥솥 넣는 자리. 알겠다. 이거 빠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밥솥 넣는 자리인데 이렇게 턴테이블과 LP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소품들도 여행 가서 사온 거. 액자랑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저만의 하나의 장면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책방처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그림책 테라피스트라면서 뭐 진짜 서점은 아니지만 내 책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꼭 팔지 않아도 나 그냥 책방이라고 부르고 싶어. 아, 그죠. 네, 그런 마음으로 자취남 보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골라본 책이에요. 아, 네. 자취남에서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자기만의 공간에 정말 자기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놓고 여기는 어땠으면 좋겠어 하는 것처럼 이분도 1층 바닥은 나무 바닥이었으면 좋겠어. 엄마에게 물려받은 양탄자를 집안에 넣어야지. 이런 마음들을 막 가져서 이 집을 꾸미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이게 그 자취남님이 유튜브 하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이야기가 담긴 책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네요. 이게 저도 뭔가 되게 신기한 게 진짜 최근에 한번 세봤거든요. 이제 네. 제가 촬영을 한 700여 곳 했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셨네요. 네, 근데 뭔가 사실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똑같은 공간에서도 뭔가 누가 사는 애에 따라서 엄청 맞아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좀 이런 느낌인 맞아요. 거군요. 저마다의 모양들을 닮은 그런 집들이 나오고 그걸 찾아다니시는 분이셔서 뭔가 생각났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묘하네요. 네. 어쨌든 다시 이제 촬영으로 네. 돌아오면은 네. 여기 이거 까신 건가요? 아, 맞아요. 이게 테이블이 너무 해진 거예요.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이즈에 맞춰서 매트를 깔아서 책상 닦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사용성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도 보면은 위에 이렇게 레일 깔았었어요. 제가 여기다 작업실처럼 나 예쁘게 만들고 싶어 이랬더니 아빠가 그러면 너 레일 등을 달아봐 이러시는 거예요. 달아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온 구석구석 다 레일등이 돼버렸어요.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옮기고 싶어요. 얘를 여기로 옮길 수가 있는 맞아요. 그런 건 거죠? 이것도 화병 있는 거를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걸어두면은 오! 이게 입체적인 그림 같이 느껴진달까? 그래서 그냥 액자만 뒀을 때, 화병만 뒀을 때하고 좀 다른 분위기를 둘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오, 이거 좋다. 비넥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문도 거울로 하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오신 분들이 재미있게 포토존 겸 그리고 여기 공간도 워낙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그것들이 넓어 보였으면 좋겠어서 근데 꼭 맞춤 제작한 거 같지 않아요? 사이즈가? 네. 근데 밑에 보면 사실은 얽히설기 제가 가지고 있는 판자들을 막 엮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거울을 굉장히 잘 활용하니까 확실히 넓어 보이고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여기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꼬꼬핀인데 근데 네네. 이거는 제가 이사 왔을 때 꽂은 거니까 한 5년 전에 꽂은 건데 아직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되게 튼튼하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놓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 이렇게 올려놓는 게 되게 이거 자체가 진짜 예뻐지게 만드는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좋네요. 이사 왔을 때 책방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시작 자체가 이 표지가 보이는 이 전시 공간을 가지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책 좋아하니까 수집하고 항상 이고지고 다녔었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는 항상 책을 한쪽에 쌓아둘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생기면 책을 이제 표지가 보이는 그런 공간을 만들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룸메님에게 집이란? 좋은 친구 같다? 어렸을 때 저는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크면은 친구들하고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같이 공유하지만 매일의 일상을 공유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집이 가만히 보면은 저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집도 막 어질러져 있고 나 되게 작업하고 싶어? 그럼 막 책상 갖다 놓고 내가 뭐 책 읽고 싶어? 그럼 책 읽는 공간을 만들고 하면서 나의 변화를 가장 많이 보고 있고 그것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공간이 저한테는 집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저한테 좋은 친구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역시 말씀 잘하시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돈가스와 잔치국수를 파는 굉장히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